VDSL과 S과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VDSL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가 지난해 상반기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600만 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 조사 업체인 netvalue.com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60%가량이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런 발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1에서 2년 사이에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 사용자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 모델이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과 케이블 모뎀입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 전용선 사용자의 대부분이 S 또는 케이블 모뎀 사용자인데 이러한 사용자의 증가만큼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질의 저하 등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자들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속도 문제입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광고하는 표시 속도는 S는 8mbps, 케이블 모뎀은 10mbps이지만 실제로는 이 속도의 몇 분의 1도 못 미치는 속도만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는데도 지역에 따라 속도가 천차만별이고 서비스 업체의 표시 속도에 비해 몇 분의 1도 안 되는 속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들로서는 속도에 대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서비스 업체에서 말하는 표시 속도의 몇 분의 1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 모뎀의 속도에 비교하면 대단히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빠른 모뎀의 속도가 56K이지만 S리나 케이블 모뎀의 경우 속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라도 보통 0.5에서 1mbps 내외 정도는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수십 배 이상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많은 정보들이 멀티미디어화되면서 보다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필요로 하게 되어 S리나 케이블 모뎀의 속도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7월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0조 원을 투자해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의 이용 속도를 20mbps 수준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mbps라면 현재 S리나 케이블 모뎀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이며 T1 전용선의 13배, T3 전용선의 45% 정도에 이르는 속도입니다. 회선을 통한 HDTV 방송 서비스의 필요 전송 속도가 19mbps인 것을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 몇 년 정도는 개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속도가 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대표적 초고속 통신망 기술인 S리나 케이블 모뎀 방식이 아닌 보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20mbps가 넘는 전송속도의 초고속 통신망 기술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VDSL은 S과 마찬가지로 XDSL 기술의 한 가지로 여러 XDSL 기술들 중 가장 빠른 전송속도를 보여줍니다. VDSL은 비대칭형 서비스의 경우는 하향 13에서 52mbps, 상향 1월 6일에서 6월 4일 mbps이며 대칭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13mbps, 26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합니다. 하향으로 최대 52mbps에 이르는 전송률은 T3 전용선을 능가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통해 인터넷뿐 아니라 HDTV나 다양한 VOD 서비스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VDSL은 현실적으로 각 가정마다 광섬유를 설치하지 않는 한 가장 빠른 전송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입니다. 하지만 VDSL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VDSL의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는 서비스 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데 있습니다. S리 4.5에서 5.5km 정도 거리의 가입자들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비해 VDSL은 기술상 1.4에서 2.5km 정도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계 거리입니다.
VDSL은 대칭형 서비스의 경우 1. 4km 가 한계이고 비대칭형 서비스의 경우 2. 5km 가 서비스 지역의 한계입니다. 또한 VDSL의 최대 장점인 51bps의 전송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거리 지역이 300m의 정도로 줄어드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거리의 문제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호텔 등의 엔도 환경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일반 주택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VDSL의 또 다른 단점으로 지역별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애슬이 사용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속도를 내는 데 비해 VDSL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술상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지역별 스트리트 캐비넷까지 모두 광섬유를 설치해 반경 300m 이내의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용자의 서비스 지역이 전화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광섬유망으로 연결된 스트리트 캐비닛을 통해 VDSL의 최대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수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스트리트 캐비넷까지 연결된 광섬유와 충실한 백본망만 있으면 별다른 속도 저하는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VDSL 장치를 맨홀을 통해 도로 아래에 설치해 스트리트 캐비넷 없이 사용하는 방법도 시험 중입니다. 이런 방식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지만 아직 VDSL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고 계속 개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상용화에 들어갈 때쯤엔 보다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기대해봅니다. 스터디 126 VDSL HTM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